오늘은 오랜만에 이 두 분의 전문 분야인 강원도 내 사건, 사고, 법조계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8명에 대해서만 총 36억 원 상당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고 형사 사건에서 서류만 보고 판결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배상 책임 유무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는 배상 명령 안 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니까 치료 감호 처분을 묻지마 범죄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언론에서. 이 백신이 각 병의원마다 가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그건 한번 확인해서 좀 리포트를 한번 만들으시면 조만간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단풍잎 코팅한 거가 있더라고요. 우리 우정 어머니. 군대에 있을 때 할머니들도 지팡이 신고 올라가는데 가을 단풍은 모니터로 봐주세요. 이 친구들이 좀 지나면 금방 또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될 가능성들이 또 많아요.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예. 전에 이 N번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텔레그램 N번방에서 그 수집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16살짜리 중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이 사가지고 그걸 그대로 돈 받고 또 판. 근데 그 판 그 수익금이 3,500여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돈을 수익이 되네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확대해서 이제 부당이득을 계속 챙기다가 네.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정모, 재모, 노모 뭐 이렇게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주 6일에 같이 또 그중에 재판부 이게 소년범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장기 10년에서 5년, 단기 5년에서 3년 예. 무정기형으로 그러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으로 이제 구형을 했고요. 예. 재판부가 아니라 검찰이 예. 미성년자의 경우에 내려지는 부정기적인 징역형을 구형한 것인데요. 보통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징역 몇 년, 네. 몇 년 딱 만약에 뭐 2년이다 그러면 2년을 살면 이제 출소를 하죠. 뭐 가석방은 예외로 하고요. 근데 이게 성인이 아닌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교화시켜서 교육시켜서 이 아이를 바른 아이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에 유예를 두는 거예요. 네가 소년원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받고 적응 잘해서 사회 나갈 준비 잘하면 너는 만약에 예를 들면 법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를 했을 때 너는 3년만 먼저 살면 나갈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만약에 네 행실이 바르고 적응 못하고 계속 여기서 사고 치면 넌 5년까지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부정기형으로 선고를 해서 이 아이가 교정되고 교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형량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게 제도가 이제 부정기형. 그 소년원으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청소년도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로 가는데요. 네. 보통 이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부정기형 처분 받으면 대부분 소년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뭐 그런 그 부정기형 치고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소년. 요즘에 이 N번방부터인지 요 근래부터 해서 소년에 세게 대해서 나오죠. 굉장히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왜 이 제2 N번방이라 네. 그래서 로리 대장 태범의 네. 경우에도 소년형이라 부정기형 선고 받았는데 단기 5년, 장기 10년을 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일단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면 유사한 어떤 범죄인데 선고는 자꾸 높아지는 뭐 이런 것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좀 뭐랄까요,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여론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경우라고 보여져요. 맨날 이제 선고할 때마다 이렇게 여성단체에서 피켓 그렇죠. 들고 예. 시위하고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구형을 낮게 했든지 법원에서 선고를 낮게 하면 이제 검찰이랑 비난이 그쪽으로 법원이 가니까. 집중포화를 받으니까 법원에서는 여론의 의식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국민들의 법 수준에 부합하려면 높게 선고하는 수밖에 없죠. 법관들이 보통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시는데 그 양심이 이제 과도한 여론에 의해서 자꾸 양심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어쩌면 근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그런 재판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기 고귀한 뭐 그런 곳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아무리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도 그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를 구형하는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좀 성범죄 쪽으로는 좀 엄격해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아직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예.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이야기긴 하지만 최근에 미성년자가 렌터카로 예. 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는데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일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악용해서 청소년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뭐 그런 촉법소년법을 좀 악용하기도 한다는데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적용 받으면 교도소 안 가고 그렇지. 소년 처분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정말 이제 소년법을 좀 악용하는. 그래서 그 성인 범죄를 굉장히 모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뭐 TV나 스마트폰, 뭐 컴퓨터를 이제 너무나 손쉽게 볼 수 있으니까 네. 성인 범죄를 굉장히 모방해서 이제 더 잔혹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또 같은 또래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다만 이제 소년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으로 받아서 경환처벌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소년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요즘에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법 폐지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버리면은 정말 이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형사처벌해야 될 아이들과 소년법으로 보호하고 교정해야 될 아이들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또 이런 절차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법만 폐지해버리면 또 정말 소년법의 적용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 소년법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러한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게 이제 3년 됐는데 네. 그때 1호 답변이 이 소년법 개정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2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동의했던 그 요구가 이 청원이 이 내용이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었겠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답변을 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또 2년 뒤에 또 2018년 7월에 또 여고생 한 명 집단 폭행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이제 사회부총리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어가지고 이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워낙 그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데다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분위기가 시간이나 여건이 조성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소년과 성인 사이인 18세, 19세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기소 이후에는 얼굴 그리고 사진 등의 보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추세도 아마 이거를 소년범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흉악범이나 이런 거는 좀 똑같이 봐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학교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 다루는 기사 중에 연재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전문가분이 본인 자녀가 학교 폭력을 이제 피해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본인의 과정을 연재 기사로 해서 시민 기자가 이제 올리시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년법에서 보호해야 될 부분하고 그 피해자가 느끼는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하고는 엄격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소년법 적용이 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일 때 또는 촉법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학 가고 말고 뭐 이런 게 다인 거예요. 그 피해 학생은 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 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뭐 이해가 갈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가정 환경이 불우한 거예요. 뭐 뭘 한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 봐야 부모도 없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삶을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과연 능사냐. 그 학생들도 우리가 다 보듬어야 될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보면 아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촉탁 소년법에 의해서, 촉법 소년법에 의해서 뭐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좀 지나면 금방 또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될 가능성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또 소년원에 간다 그래도 또 거기서 재범화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화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성인이 돼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좀 보지 말고 한편으로는 좀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비대면 여행이 늘면서 캠핑족도 그만큼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도 캠핑 좀 자주 다니시나요? 제가요? 네. 예, 넷을 데리고 한 번 나갔다가 가고 싶어도 못 네, 5시간 나갔다가 아, 네. 그때는 이제 막내 지금이 없을 때인데 새 아이가 탁 나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 피지도 않았는데 탁 내렸는데 세 방향으로 탁 터나는구나. 3단 분리. 네, 이제 4단 삼단 분리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나가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뭐 우리 애 엄마도 캠핑카를 사는 게 이제 꿈이 됐고 카라반을 네. 사는 게 꿈이 됐고 요즘에는 리조트보다는 이제 비대면으로 네. 이렇게 캠핑이나 이 차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도 워낙 많아지고 네, 맞아요. 이래서 더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동해안 지역에 바다가 탁 트여가지고 보이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마다 네. 그런 캠핑 차량이라든지 또 차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 뒤에 또 텐트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미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강릉의 대표적인 명소죠. 거기 안목항 근처에 있는 커피거리 주차 공간마다 막 이 차박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차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 뭐 뭔가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공공의 공간들이 축소가 되니까 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차박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차만 대놓고 잠만 자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네. 취사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법에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켜야 되는 부분하고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은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그 동호회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예. 그렇게 뭐 단속을 피해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스팟 장소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 전에 같아요. 왜 어디죠? 평창 600마지기? 600마지기 거기가 네. 이제 워낙에 높은 곳에 네. 있고 워낙 그 풍경이 장관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박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뭐 쓰레기 같은 거 정리해서 많이들 돌아가긴 하시는데 차박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잠을 그렇죠. 잔다거나 뭐 노상 방뇨를 한다거나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요새 그 캠핑 문화가 막 확산이 되고 차박 문화가 늘어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제 주변에서도 요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즐기는 이제 40대, 50대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아니고 바이크라고 하죠. 예, 바이크. 예.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게 바이크를 타고 가서 그 현지에서 또 텐트를 쳐놓고 자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캠핑도 즐기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부터 그런 서양에서 많이 즐기던 문화들이 전파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가 이제는 조금 더 과거하고 좀 다르게 변화해 가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냥 호텔이나 콘도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현지에서 즐기는 어떤 문화들 이런 게 좀 많아지면서 근데 아직까지 좀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산이나 들 뭐 이런 바닷가에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취사행위를 하는 것 이런 거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제재하는 것이 법률이 다 다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해수욕장, 뭐 상수도 보호구역, 뭐 근데 대부분 인기 차박지예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 상당수는 취사와 야영은 불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박에 대한 규제가 지금 되고 있질 않아요. 사실 이제 애매한 구역이 있거든요. 차에서 자면은 야영이 아니죠. 그렇죠. 텐트를 네, 쳐야 그렇죠. 그리고 화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를 하지 않으면 취사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는 이제 취사와 야영이 안 되는데 네. 취사와 야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애매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어. 법의 규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을 딱 규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지금 이제 워낙 또 비대면 캠핑, 비대면 유흥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들어 나오니까 차박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국립공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도시락 까먹고 놀면은 그거는 법적 해당이 안 규제가 안 되네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규제의 빈틈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를 조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토 캠핑장들은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왜 큰 차들, 그 SUV 차량이라든지 거기 뒤에 직접 트레일러를 카라반 형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관광 소비 패턴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만 오세요 하는 어떤 그런 별도 공간을 유료화해서 마련을 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거를 싶은데. 마련을 하는데 예. 다른 데 가면 공짜인데 아,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예.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도 이제 그 카라반을 주말에 네. 끌고 다니시는데 거기 좀 가봐 그러면 야 거기 돈 내는데 못 하러 가. 그냥 여기서 난 저만 말하는데 주문진 해수욕장 주차장이 엄청 넓잖아요. 예, 예. 그냥 여름 빼고는 원래 텅텅 비어 있는 곳인데 그렇죠. 요즘에는 꽉꽉 차 있대요. 주말마다. 아, 다 카라반에 뭐 차박에 거기에 텐트 치는 사람들까지 해서 엄청 많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카라반이나 이런 차박의 묘미는 네. 내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쉴 수 있는 게 이 묘미인데 돈을 내서 거기 하는 거는 약 보면 텐트를 치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 차박과 카라반 그리고 이 야영, 네. 캠핑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분류가. 근데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정부에서 이걸 잘 어떻게 제도적으로 네. 좀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뭐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기사도 썼던 거지만 특히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 아파트 단지 옆이나 이런 골목길에 세워두면 불이 났을 경우에 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여기는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네. 동력 장치가 와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번호도 없으면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차가 접근을 못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뭐 지금 다른 뭐 경기도에는 이제 유료 주차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원도나 이런 데는 그냥 공영 주차장에 빈 곳에다 그냥 세워놓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박이 유행하면서 SUV를 뒷자리를 막 개조하고 막 이러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올해 2월 28일부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돼서 승용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할수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잠잘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법이 뭐 들리는 말에는 캠핑진흥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다? 네, 아니, 캠핑을 장려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그렇게 좀 바꾼 거다. 왜냐면 기존에는 차는 딱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불법 개조잖아요. 불법으로 되고 그리고 허가도 안 났어요. 이 개조하는 거에 되게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많이 폭넓어졌다. 그러면서 요즘 차들은 워낙 비싸고 고가니까 그걸 또 뜯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예전에 이 예전 오래된 차들을 다 뜯어서 캠핑으로 만드는 리스토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애 엄마한테 야, 나 이거 하나만 사서 내 장난감을 하면 안 돼. 제정신이야? 네, 늘 제정신이란 말만 들어서 예. 뭐 한 줄 평 없이 네. 보낼까요? 네. 한 줄 평 난 오늘 한번 그냥 네, 해주세요. 그냥 말씀. 한 줄 평. 원래 그 네. 난 코로나 이제 19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그거니까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최종병기 활 그 영화 봤어요? 네, 그것도 좋죠. 네, 그 엔딩 장면에 보면 주인공 남이가 동생이 서 있는데 저 뒤에 적장이 이제 동생을 인질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발 피했어. 피했는데 이게 왜 피했냐면 너 바람 계산을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가 맞은 활을 뽑아서 한 발을 쏘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내가 코로나19는 우리가 사각지대를 계산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이게 한줄평이었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네, 할까요? 이어서 하시면 네, 되죠. 그러면 예. 이제 두 개를 좀 해봤어요. 제가. 오, 네.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본인 빠르게 찾았던 할게요. 거. 빠르게. 예, 빠르게. 예. 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사회적 분위기에 어울리게 합시다. 어울리는 것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예. 어울리게 하자. 네. 예, 그리고 정말 간결하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개인 위생 관리만이 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주옥 같지 않아서. 네. 코로나는 우리의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은 됐지만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분위기 엄청 쌓이신 거 지금 느꼈어요. 확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넘어가려고 변호사님 말씀 주실까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민폐 끼치지 네, 말자. 그렇죠. 아, 그 네. 끝이에요? 네, 간단하게. 오늘 좀 바쁘신가 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집 왜 이래?